반갑습니다. 제임스의 펀치 영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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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시험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번 강의를 못 찍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도 그 부분 여러분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운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의 종류를 살펴보겠는데요. 뭐 이렇게 자동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조동사, 세 번째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일 때 am, are, is가 있어요. 이 비동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어가 어떤 주어가 오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인칭 주어 I가 오게 되면 am이 되고 2인칭 주어 you가 오게 되면 are가 오거나 그 다음에 복수가 오게 되면 are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is를 쓰게 되고 비동사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원래 모습은 be예요, be. 아셨죠? 그래서 비동사를 하면 am, are, is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am이 뭐냐 그러면 이 am이 뭐냐 그러면 비동사라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과거에 따라 또 모습이 달라집니다. was, were가 있어요. 그러니까 am, are, is, was, were. 그러니까 비동사의 종류는 그러니까 비동사가 주어에 따라 변하는데 그 변하는 모습은 총 몇 개다? 5가지입니다. am, are, is, was, were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를 이해하려면 인칭을 좀 아셔야 돼요. 인칭은 사람을 칭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자, 영어로 표현하면요. first person, second person, third person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너무 간단하지만 머릿속에 확 와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말하는 사람은 1인칭이에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2인칭이고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3인칭이에요. 이제 좀 이해됐는가요?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이 부분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자,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몇 인칭인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인칭입니다. 1인칭은요. 자, 이렇게 I와 we가 있습니다. I는요. 단수 얘기하고요. we는 복수입니다. 우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I는 비동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am이고 we는 복수는 무조건 뭐라 했죠? are가 되죠. 네. 2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2인칭입니다. 2인칭은요. 더 쉽습니다. 단수와 복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you 하나밖에 없습니다. 2인칭은 뭐가 된다 했죠? 네. are가 된다 했죠?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I, we, you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3인칭이에요. 좀 쉽죠? 좀 어리둥절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3단어에 해당 안 되면 전부 네, 3인칭이에요. 쉽죠?
이거 외에는 다 3인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he 보세요. 남자를 나타냅니다. 3인칭. she, 여자를 나타내죠. 3인칭입니다. it, 중성을 나타내요. 사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전부 3인칭이. 왜? 3개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이 3개 되죠? 그러면 전부 다 3인칭이에요. 다 한 명을, 한 명, 한 개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3인칭 뭘 쓰죠? 네, is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인칭도 뭐가 있어요? 복수가 있겠죠? 사람, 사물 둘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이기 때문에 R을 쓰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3인칭 단수였죠. 아니, 3인칭으로 나타냈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다른 단어 한번 써볼게요. 데스크 어때요? 3개에 해당 안 되죠? 그럼 뭐라고요? 3인칭이에요. 북은 어떻습니까? 또 3개 해당 안 되죠? 3인칭입니다. 카는요? 3인칭입니다. 워러는요? 3인칭입니다. 탐은요? 3인칭입니다. 자, 어떠세요? 쉽죠? 3개 해당 안 되면 전부 다 3인칭이에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쓰면 전부 다 뭘 써야 돼요? 다 한 개씩이니까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s가 붙게 되죠? 그럼 이건 복수가 돼요. 명사 s가 붙으면 복수가 되죠? s가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원어는 셀 수가 없어요. 물을 어떻게 셉니까? 물은 뭐로 세죠? 측정 단위가 따로 있죠. 용기로 세죠. 용기로 세든가 리터로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세지 못하는 거예요. 양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측정 단위가 있죠? 자, 그리고 톰 보세요. 톰은 뭐예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죠. 고유한 이름, 고유명사라 그래요. 이건 물질명사.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를 못 쓰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s가 오게 되면, 즉 복수가 됐을 때 s가 오게 되면 동사는 이제 그때 뭘 쓰죠? 네, r을 쓰게 됩니다. 자,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3인칭 현재 단수 시제일 때 일반 동사는 s와 es를 쓰잖아요. 비동사도 그렇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전부 다 뭘 썼죠? is 썼죠? 다 뭐로 끝나요? s로 끝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복수가 되면 뭐가 돼요? is로 못 쓰고 다 뭘 쓰죠? 복수일 때는 다 r로 끝나죠. 결국 뭐만 비동사도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s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s가 없으면 비동사도 s가 있어야 돼요. 3인칭은요. 1인칭과 2인칭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3인칭 주어에 s가 있으면 동사 s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r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도 원리가 똑같죠. 네. 자, 어떻습니까? 비동사 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조동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동사의 종류는 제가 우선 다 쓰고 나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크게 첫 글자가 있죠? 그걸 이렇게 그걸 우리말로 지금 쉽게, 우습구마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우습구마뭐.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과거형이 존재합니다. 자, 그걸 한번 또 써볼게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조동상 총 9개가 됩니다. must는요,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를 좀 빌려와서 과거형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had to를 쓰게 됩니다. 그런 걸 준조동사라고 그래요. 이거 외에 쓰다 보니까 이것이 조동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준조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동사 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9개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쓰여지고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를 제가 크게 2개의 캐러거리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의 자유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즉 영어권자 사람들은요, 이 조동사를 신체의 자유라는 큰 제목을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저걸 쓰게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네 개로 분류합니다. 의지, 허가, 능력, 의무. 자,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행동들 있죠. 이 행동들이 신기하게도 이 네 개에 해당됩니다. 영어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영문법을 하면서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제 뜻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예, 유튜브를 운영하는 예, 거기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걸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프면 안 되죠. 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칠판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의무. 자, 의무를 보세요. 자, 이건 의무적으로 찍는 건가요?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요, 찍어야 된다는 의무감을 굉장히 뭐예요? 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의무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의 그런,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교를 가죠. 그러면 직장을 가시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그죠? 가기 싫은데 내 의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또 왜 가게 되죠? 그걸 또 뭐예요? 의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학교나 회사에 갈 때도 뭐예요? 자기가 취직하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만 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죠. 예,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조동사의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동사 쓸 때 이 네 개 큰, 이 네 개 큰 캐러고리에서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의지다, 이건 허가다, 이건 능력이다, 의무다 그러면 이 조동사를 쓰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큰 네 가지를 가지고 우선은 쓸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내용의 용법을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쉘이 있는데요. 쉘은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쉘은 독자적인 의미로 과거에 상당히 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윌에 속해가지고 윌의 의미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은 거의 쓰지 않고 특별한 경우만 쓰고 윌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쉘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확신성의 정도입니다. 확신성의 정도는 일명 추측, 짐작이라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자, 거기에는 또 어떻게 또 소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90% 이상 긍정의 확신, 50대 50. 90% 이상 부정의 확신이 있어요. 사실 이 퍼센티지로 이 확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 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적용한 데서 완전히 틀리진 않거든요. 이해할 때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대로 우선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저절로 퍼센티지가 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90% 이상 긍정의 확신이들 뭘 쓰냐면요. must를 쓰고요. 50%는 may. 90% 이상은 can't를 쓰게 됩니다. 자, 좀 우아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긍정의 확신은 must인데 부정의 확신은 must에 not은 안 붙이고 can't 쓰게 되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설명하고요. 우선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거짓말할 확률이 높다. 그럼 must 쓰면 돼요. 근데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즉 거짓말을 안 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can't를 쓰게 되고요. 반반이다. 그러면 may를 쓰게 됩니다. 지금 may를 쓰면 돼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조동사 쓰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과거형이 남았습니다. 과거형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거형은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동사는 정말로 이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조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크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외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냥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만 생각이 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 과거형이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형이겠죠. 그렇죠? 조동사 과거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들으셔야 돼요. 영어의 공손한 표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존칭법이 다 있잖아요. 높임말이. 근데 영어는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바로 그 공손한 표현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약한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추측도 있죠. 예. 여기서 이제, 과거형 쓰게 되면 좀 더 약한 추측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예, 가정법을 나타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은요, 상상 속의 얘기예요. 그런 상상 속의 얘기를 할 땐 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됩니다. 어떠세요? 내용이 다 다르죠? 모양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의 단순한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자, 그 부분 나중에 제가 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네. 일반 동사가 남았네요. 일반 동사 한번 보시죠. 일반 동사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예. 일반 동사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는 5개죠? 조동사는 9개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바로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영어를 잘하려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영어 실력을 판가름하는 정도가 됩니다. 영어의 단어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수준의 문법을 듣더라도 그거를 적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도 잘할 수 있어요. 사실 뭐냐면 단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일반 동사는 바로 단어장에 나와 있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단어에 지금 14개, 비동사, 조동사 14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동작이 너무 많잖아요. 그 외의 모든 단어들은 이 바로 일반 동사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일반 동사를 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 드릴게요. 현재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단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단어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힘을 주는 바로 영역입니다. 단어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힘들죠. 예, 단어를 외울 때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단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고 단어를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단어가 무너지면 영어도 무너집니다. 사실 뭐예요? 문법은 이 단어를 배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열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이해하고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독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단어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즉,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외국어의 기본은 사실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 또 깨달았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또 단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또 동사의 3가지 분류를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고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나중에 실력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비동사하고 조동사가 저 14개밖에 없는데 저것도 못 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인칭적인 문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를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2가지 방법 신체의 자유, 그
그다음에 확신성의 정도. 예, 이것도 한번 외워두시고요. 일반 동사를 보면서 우리 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까? 예, 단어의 암기하는 것, 즉 단어를 암기하는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예, 이번 강의 쓸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또 아이들의 또 시험 대비도 있었기 때문에 자료도 만드는 정말 시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또 감기도 많이 들어서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도 막히고 그랬고, 하지만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찍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구독 바라시고요. 자, 저희 열정이 또 여기서 표현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또 강의 만족하셨으면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제임스의 펀치 영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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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